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입니다. 새벽 0시 13분입니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이라는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건으로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문제의 공관병 갑질은 무죄로 드러났고, 다만 별건 수사로 해서 벌금 몇백만 원을 내고 끝났습니다. 본안에서는 무죄가 무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자 후보로 영입을 하려고 했더니 당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63빌딩 별관 3층 4플러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면서 어제 오늘 발표할 입장문을 미리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예비역 육군대장이 현재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지적하는 내용이 아주 엄중합니다. 국군 통수권자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예비역 육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대장이 최고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한국엔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건 너무나 엄중한 지적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국군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말하자면 입장문입니다. 입장문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민병대랍니다. 민병대.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적을 보는 관점이 흔들리게 되고 지휘체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 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 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 없이 돌아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 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이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군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 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100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 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 행위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 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릅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 지휘관들은 인권 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가령 일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 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 통수권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만큼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아주 소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관병 갑질 수사가 얼마나 헌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었는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 유학을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 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 후 남북 군사 통합에 관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전쟁 기획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유엔사 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자유한국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또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좋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랑이지만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당은 이것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정권 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 영합주의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 문제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 사는 국민, 강한 군대, 부강병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다.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딱 마지막에 붙여놨습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이게 이분의 핵심입니다. 이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벌써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국민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용감한 인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